안녕하세요. 저는 굿 인터넷 클럽 사회를 맡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참고로 굿 인터넷 클럽은 인터넷 기업협회가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인터넷의 긍정적인 활용 사례 및 인터넷을 이용한 혁신 사례 등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대선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그리고 인터넷, 망 중립성, AI, 그리고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장애로 보고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국제질병분류 11판, ICD 11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걸 보면 이 게임 장애와 관련된 관심과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이 현장에서 생생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ICD-11과 관련해서 정부, 국회, 의학계, 업계가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금 곽홍석 과장님이 소개한 개별 인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한덕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ICD-11이 뭐고 거기서 게임 장애를 질병 코드화하겠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질병화를 하려고 하는지 좀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ICD는 그 WHO에서 전 세계 의사들한테 공통된 의학적인 진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화돼 있어서 뭐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에서 모든 그 과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약속을 만들고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그걸 코드화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같이 쓰게끔 하는 그 진단 분류 체계를 이제 IC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ICD-11 이제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제 질환으로 명칭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배포를 해서 뭐 유병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후 추적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이번에 아직 퍼블리싱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출판은 안 됐는데 베타 버전이라 그래서 지금 그 유용성에 대한 검사를 뭐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했는데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은 사실 WHO에서 만든 ICD가 이번 처음은 아니고 2013년에 DSM이라고 하는 그거 DSM은 뭐냐면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하는 진단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 만드는데 거기서 이미 한번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임시 진단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아마 2013년도에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근데 그 DSM에는 그 정식 진단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관찰해 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임시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2013년에 되어 있는 거는 임시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DSM-6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게임 사용 장애를 임시 진단 기준에 놓고 DSM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ICD-11은 그런 임시 진단 기준이냐 정식 진단 기준이가 없고 한번 이제 거기에 올라가 등재가 되면 바로 이제 진단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DSM에서 나오는 게임 사용 장애에서는 진단 기준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뭐 일반 중독에서 보이는 내성, 그다음에 금단 증상, 뭐 갈망, 그다음에 일상 생활의 장애 뭐 이러면서 쭉 이제 진단 기준이 나오는데 이번에 ICD-11에서는 사실 그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한 4가지, 좁게 보면 한 3가지로 내가 사용하다가 멈출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사용하는데 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정도, 그다음에 그게 한 12개월 이상 병적으로 지속될 때 이런 어떤 간단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는 ICD-11의 게임 사용 장애에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PA 미국 정신의학회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지금 대략 한 5년 흘러왔는데 도대체 지켜봐서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쪽 WHO에서는 이렇게 질병 코드화를 하자고 하는지 좀 그 연구 결과라든지 이쪽에 추진하는 측의 핵심적인 근거 같은 거를 혹시 알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SM 쪽에서 지켜보자라고 한 이유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지켜보자고 했는데, 하나는 연구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여태까지 모아진 자료 자체가 진단 기준이 각 연구자마다 중구난방으로 너무나 많은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공존 질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이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이 게임을 예를 들면 정말 한 36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그게 정말 게임 중독의 문제냐,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력 결핍 과잉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성 질환, 이런 어떤 다른 공존 질환에 의해서 이것들이 됐느냐에 대한 앞뒤 선후 관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곡에 나왔던 거고요. WHO의 ICD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2013년에 그렇게 보류한 이후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 기준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DSM에서 제시했던 금단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독 진단 크라이테리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학조들로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번 ICD에서는 사실은 그 항목들을 다 뺀 채 한 3-4가지 기준만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취약하다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논란에서 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강신철 협회장님, 어떻게 보면은 단지 건전하다 불건전하다를 차원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위험물을 제조해내는 이 산업계의 대표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그 WHO의 게임장애 질병 코드화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질병 질환 분류 절차는 관련 사례 보고에 해당 케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병 코드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 장애는 이미 전제부터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게임산업협회는 WHO의 등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내 게임 관련 협단체 및 해외 협단체들과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해당 처사가 비과학적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벌써 한 5년 정도 됐죠. 계속 게임을 중독 물질화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업계나 협회에서 좀 대응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원인들은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좀 어떤 다른 대책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역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또 저희가 인정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미 게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저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사회와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이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다라고 너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연구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학계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게임 장애의 질병 코드화가 잘못된 부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에 좀 명확히 알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영석 본부장님, 콘텐츠진흥원이 게임 주무부서인데 이번에 게임 장애와 관련된 입장과 대응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게 그 의학적으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뭐 코드화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라고 했었고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게임 가몰입의 그 원인이라는 게 사실 학업 스트레스고 게임 가몰입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데 뭐 게임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학계 내부에서도 뭐 한덕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행위 중독으로 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게임 가몰입을 이건 그쪽이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이제 토론하고 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개된 WHO 진단 기준이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A라는 의사가 B라는 환자를 진단했는데 또 C라는 의사는 B라는 환자를 중독이 아니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정도의 좀 모호함이 있고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업계로 보면은 좀 저희 게임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게임이 중독 물질로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재들도 이제 이쪽 분야에 안 올 거고요. 우리는 중독 물질을 수출하는 게 되는 거니까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이걸 수입해야 되냐, 한국 게임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저희 쪽 이제 대응 방향은 어쨌든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여가 문화고 일상 문화인데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상대편과 뭐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다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중독 물질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덕현 교수님께 잠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독 그러면은 에딕션이라는 개념도 있고 인톡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중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독 물질이라는 게 인톡시케이션의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들을 조금만 게임과 관련돼서 조금만 좀 개념 설명들을 부탁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중독에 대한 기본 그 개념은 일단은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갈망, 그러니까 막 뭐를 계속 요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크레이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했을 때 똑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그 용량이나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내성, 톨러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안 했을 때 끊었을 때 뭐 생물학적으로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막 불안 초조해지든지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요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뇌 안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마리화나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하여튼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도파민의 뭐 과도한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생물학적, 그다음에 임상적인
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이제 중독 물질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에 초반에 그 템플레이트에 맞춰서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때 이렇게 PC방에서 불 꺼놓고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저게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보도들도 사실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뭐 내성에 끼워 맞추려고도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게임을 다 하지만 게임은 수명이 길어봐야 한 2, 3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턴오버가 그 다음부터 또 다른 게임이 나와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아주 전통적인 중독 어떤 증상에는 좀 맞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DSM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ICD에서는 그런 중독의 아주 핵심적인 증상들을 다 제외해 버리고 그냥 많이 하는, 그냥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중독처럼 생각하면 안 될까라는 정도의 지금 뭉뚱그려서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궁금했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중독에 맞추려니까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해를 찾으려니까 잘 안 되면서 개념상 혼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인톡시케이션 같은 경우는 흔히 연탄가스 중독할 때 그 연탄가스 같은 거거든요. 정말 이게 만약에 위험 물질이란다면은 연탄가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듯이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이게 참 이게 한참 나가도 더 한참 나간 얘기들이고요. 또 빠졌다 하는 얘기들은 사실 매혹적인 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됐든 매력적인 뭐 경치가 됐든 사실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문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억지스러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영역은 의학 영역을 넘어서 이게 정치 사회적인 우리 사회문화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게임 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쓰시는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이번 WHO의 질병 코드 관련해서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각 정당 의원님과도 좀 이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 고견과 지금 현재 어떤 국회 내 혹은 정부 상황 이런 것들 좀 아울러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방대한 분야를 말씀해달라고 해서 예. 우선은 그 이제 게임 이제 질병 등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극단적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학생들 또 학교에서 이 게임이 학업을 저하시키는 그런 주범으로서 이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항상 그 모든 시대에는 공부에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이었어요. 저희 때 이제 만화책이 막 그 대중화됐던 시절이거든요. 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던 시절에 그 만화 가게가 동네에 많았습니다. 그 만화 가게를 막 가서 만화책을 보다 보면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공부는 언제 하려고 만화책만 보는 거냐. 이 만화가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 또 학생들 공부의 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화책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게임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뭐 셧다운제라든지. 즉 요번에 그 질병 등재와 관련된 것은 이런 부정적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인 또 논리적인 근거들이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 기인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저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이것이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을 정리하는 것과 또 이를 위한 이러저러한 논리적 근거와 사례들을 제출하고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든 겁니다. 그 게임 포럼을 만들어서 제일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을 그 게임 포럼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질병 등재와 관련돼서 논의가 사실은 좀 촉발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논의의 촉발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의 전환점과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4월 달에 국회에서 우리 포럼 주제로 한번 논의를 쭉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 단계 나아가려면 이 게임이 갖는 산업적 또 성장 동력상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총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적용돼야 될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도 그렇고 콘텐츠 요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서로가 사람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게임 산업의 위상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서의 게임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근본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그 단기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국회나 정치권 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뭐 논쟁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의제가 아닌 겁니다. 즉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은 한 건 있었어요. 통계청은 실제로 그 11에 대해서 아직 그 어떤 그 통보나 그걸 통해서 한국 기준도 변화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준을 변화하기 위한 그 어떤 그 과정도 착수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대답이었고요.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한테 확인한 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5월달에 WHO 총회를 하는데 이 게임 질병 등재와 관련된 내용이 총회에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 그런 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안심을 하긴 이릅니다만 아직 논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 논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 논리적 근거들을 잘 만들고 또 산업적 비전들을 또 잘 제시하면서 우리가 대응책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이 문제를 오히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해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WHO가 질병 코드화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노력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일면 참 안타까운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5월 달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화가 WHO 총회에서 공식화된다면 어떤 변화,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일상 혹은 산업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강신철 회장님이 가장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의 어떤 그 시각 때문에 일부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것들이 관철돼서 만약에 질병 코드가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사실 이런 그 게임 질병 코드 분류 시도 자체를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게임도 즐기시고 뭐 게임이 좋다 나쁘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다양한 그런 일반인들께서도 갑자기 게임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질병 코드가 됐다라는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거봐 게임은 정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괜찮은 줄 알고 즐겼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것같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장애라는 표현이 게임이 이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냥 그 게임 장애, 질병 코드 뭐 이런 단어들 자체가 게임을 하면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각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게임을 해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치료해야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비용들이 정확하지 않은 진단 기준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뭐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강국에서 많은 부분이 걸리는데 뭐 청소년들이 게임에 되게 과몰입돼 있다고 해서 이 친구는 게임 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적절히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나간 걸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질병 코드로서 할 수 있는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어떤 정확한 측정 방식이라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을 때의 우려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산업협회를 대표해서 나왔다 보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게임산업은 이제 그 전체 11조 매출 그리고 해외 수출액도 5조를 상회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대략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아까 뭐 고문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의원님도 언급해 주시고 또 이정소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그냥 강국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게임 콘텐츠들이 뭔가 질병 코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콘텐츠다가 느껴지는 것들이 저희 당연히 해외 수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보다 무엇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사실 저희는 뭐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산업인데 사실 거기에는 우수한 인재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 영입을 저희는 저희 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우수한 인재 영입은 고사하고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큰 변화들, 특히 뭐 이렇게 장애에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한다면 이게 뭐 1년 동안 지켜볼 것들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해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불안감이 세질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저희 아이하고 같이 놀지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뭔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변화들이 저희 집안에서 느껴지는데요. 사실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도 큽니다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WHO의 영향력은 비단 한국에만 미치지 않고 전 세계의 범위일 텐데 뭔가 국제적인 연대나 국제적인 대응들을 같이 협력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게임산업협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준비 사항이나 지금 뭐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밝혀주시죠. 저희가 WHO의 이런 일련의 어떤 계획을 인지한 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그 게임 관련 협단체분들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희와 같은 시각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상의를 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WHO의 계획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동의해 주시고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주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계 각국의 게임 협단체들과 또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에 다 해당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그 협회들의 입장을 듣고 그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리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행사장에서 만나서 관련 향후의 대응에 대한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외 협단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이 함께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할지에 대한 것들도 공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그쪽도 그쪽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는 뭐 너무 이전 사례와 다르게 절차가 정말 잘못돼 있고 충분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진단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는 또 너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부당함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저희의 주관을 담은 연구가 아니라
정말 객관성을 담보상태 연구할 수 있는 분들과 열심히 또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뭐 수년간 또 관련돼서도 저희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뭐 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와 주셨던 것들 또 플러스에서도 많은 부분들에서 좀 많이 힘을 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문화부에서 주무부처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질병과가 된다면 그거에 관련 대응은 저희가 맞춰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뭔가 부당하고 좀 잘못된 부분의 진행 절차라고 하면 그것 모두 적극적인 좀 대응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제가 듣기로는 5월달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쇼 E3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 세계 게이머와 게임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뭔가 게임 산업이나 게임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런 뭔가 좀 쇼잉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특히라도 이 좀 온라인 게임, 뭐 특히 게임 장애와 관련돼서 가장 좀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 한국이란 점에서 좀 이렇게 국제 연대를 모색하는 걸 넘어서 좀 리더십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아마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맞겠죠? 예,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믿고요. 다음으로는 사실 이런 중차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갈림길에서 그 기사를 보면 참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사 그냥 뭐 허핑턴 포스트 같은 작년 말에 나왔었죠. WHO의 실무팀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이 아시아 일부 국가 뭐 분명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한국이라는 것들은 뭐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도대체 누가 왜 압력을 가하며 이런 게임을 질병으로 만들려고 그럴까? 사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여 국회에서 뭐 이런 대응이라든지 뭔가 이런 조치들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 19대 국회부터 게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 규제를 쭉 진행하려고 했던 그 규제가 이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정신질환의 일환 그리고 중독으로 취급하면서 했던 그 일환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학회나 일부 의학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근거들을 나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그 국회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그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다소 맹목적인 수준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반해서 하는 말씀들은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제가 속해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와 게임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게임과 관련된 질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러저러한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뭔가 발언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게 그런 면에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 그 이전 국회와 다르게 게임에 대한 소위 이제 합의들을 좀 더 한 단계 높여내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밑바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가을에 여야 국회의원 14명으로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 게임 포럼에서 그 게임에 대한 그 인식과 합의를 끌어낸다면 그게 각 정당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콘텐츠 산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를 한다면 도대체 그 게임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거냐.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수단과 도구로서의 게임에 관한 것이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원인과 결과도 바뀌어 있고, 이게 원인인지 이게 결과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콘텐츠인지 아니면 그것을 구동하고 표현하는 수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게이머가 그걸 향유하는 향유의 문제인지, 아직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WHO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도대체 게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는 정의를 근거로 해서 질병 분류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그런 정도의 규정이라면 모든 콘텐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쁩니다만 다음날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밀린 드라마 한 10편을 막 때려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갈망은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갈망 자체가 그러면 그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게임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질병인 것인지에 대해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건복지부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한 게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 질병 등재, 질병 분류를 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하고 게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긍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융합 연구를 좀 제안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부와 문체부가 같이 이 게임에 대한, 게임에 미치는 뭐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해야 하는 게 객관적인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융합 연구들을 제안하시겠다 하는 좀 이렇게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그 디톡스 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일이 좀 추진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아쉽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게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균형을 잡고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 쪽에서 좀 주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과 관련돼서 실무부처인 콘텐츠진흥원에서 좀 이런 우려나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어떤 문제나 대응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복지부랑 문체부랑 같이 융합 연구,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국회나 기재부 쪽에서 조금 도와주시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저는 좀 교육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중독자로 낙인이 되는 게 이제 청소년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을 이제 중독자로 낙인 찍었을 때 그 친구들의 어떤 미래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게임 중독자다라고 이제 환자다라고 지정이 돼 버리면은 그 친구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거나 학교 입학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취업할 때도 정신질환자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진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정신병자가 되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문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돼서 누군가가 나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게임 장애를 찬성한다거나 이런 논리적 근거들과 관련돼서 왜 당신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라는 주장들을 찾기가 어려운 게 참 지금 현재의
지금 이런 논의라든지 진행이 좀 공전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용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정부라든지 좀 국회에서 좀 뭔가 좀 생산적인 논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공통적인 질문들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WHO 건은 게임 외적인 거죠. 근데 어떤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돌리면은 사실 해결책은 뭐 그렇게 우리가 명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WHO가 게임 장애 질병 코드화를 설령 무산되거나 연기하더라도 사실 이게 잠복돼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게임계 내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좀 종식시키고 좀 발전적인 논의로 이끌 수 있을까? 이제 뭐 근거가 없는데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우리가 대응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덕현 교수님께서는 좀 연구와 관련돼서 과연 게임계 내부에서는 좀 어떤 연구, 이게 아니다라는 거 말고 좀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혹은 연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방향과 관련돼서 좀 제언을 해주시죠. 실제로 저는 지금 저희 ITN 휴먼 리서치 센터 게임 과몰입 센터에서 거의 대한민국 혹은 전 지구상에서 게임과 관련된 문제 있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그냥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이 공존질환과 이 문제에 대한 구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도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행동장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존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비율이 게임과 다른 어떤 물질 중독하고의 어떤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는 공존질환의 비율이 어떤 연구팀에서는 거의 90몇 프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게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공존질환을 가질 확률이 거의 90%라면 그게 게임 장애인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장애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공존질환과의 구분되는 그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적인 연구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적인 연구를 진행된 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이제 보고가 되는데, 문제는 이 종적인 연구가 게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을 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매스터 스터디로 2년, 3년 추적 연구를 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게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쭉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2년 봤는데 그 중에 뭐 문제 있던 아이들은 몇 년 뒤에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게 병 자체에 대한 종적 연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과적 질환이나 외과적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에이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를 데리고 5년, 10년 추적 연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를 그냥 놔뒀을 때는 몇 년 뒤에 사망을 하고, 에이즈를 치료했을 때는 몇 년 뒤에 회복이 되고, 에이즈를 10년 봤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다, 이런 어떤 병 걸린 환자 자체에 대한 종적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연구들은 지금 없는 가운데 그 혼돈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사실은 융합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 게임 문제로 인한 거에 대한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제 이게 게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게임계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이런 노력 말고 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조언이 있으시단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게임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갤러그라는 게임을 오락실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 뭐 게임기 가지고는 해보지는 못했고 집이 좀 가난해서 근데 이제 그러나 PC 게임 생기고 온라인 게임 생기고 모바일 게임 생기고 지금 VR 게임 이르기까지 이렇게 막 게임이 막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이 바뀌고 차원이 달라지면 그 이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락실이 가졌던 그 공간적 제한, 그 게임의 제한 이런 것들이 PC 게임에 들어서면서 그 우리가 저희 이제 CD만 갈아 끼워도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시대 된 거 아닙니까? 오락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게임을 다른 게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옮겨 다녀야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PC 게임은 오락실의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PC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나만 하지 왜 쟤랑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호기심과 욕구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서로 연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 나 지금 막 움직이면서 하고 싶어. 그게 이제 모바일 게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고 싶어가 이제 저희 VR 게임 같은 거란 말이죠. 즉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 이전의 플랫폼이 가지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그 한계나 그 한계로 기인한 부정적 인식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뭔가 차원을 좀 높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4차 산업혁명과 자꾸 연결 지으면서 그 핵심 산업으로 자꾸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게임 산업계가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설득을 하면 아마 국민들도 훨씬 더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학부모들은 특히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게임이라는 게임을 또 적대시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정말 정수이자 총알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팅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걸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그 업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뭐 유저들 등등 다양한 분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도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돼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계 전반이 게임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서 그걸 국민들께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미래 산업에서 거의 뭐 게임은 원자재죠. 지금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좀 블록체인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게임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말 그런 인원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필요하고 있고 이후에 있어서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각 곳에 마치 석유가 산업혁명의 재료였던 것처럼 앞으로 게임이라는 것들은 미래 사회에 어디에도 끼지 않으면은 안 될 만한 이런 재료들인데 게임 업계에서 이런 소중한 이런 자산들이나 재료들을 좀 홍보하고 알리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강신철 회장님께서는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 좀 끝내기 위해서 업계나 협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계시는지 그런 비전이나 포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겸허히 듣고 반성하고 또 저희가 노력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WHO의 그 게임장애 질병 코드화 계획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은 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그 아까 한재 교수께서 소개해 주신 미국 정신학회 그 진단 기준 DSM에서는 그 게임 장애를 임시 그 진단 기준으로 놓았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게임 장애 관련해서 그 인터넷 게임 장애는 정식 장애로 간주되기 이전에 더 많은 의학적 연구와 경험이 요구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굉장히 WHO에서의 접근은 전체가 아닌 다수의 의료계 의견이 아닌 부분적인 어떤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저희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희 주호부처나 또 저희 지원 단체인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 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좀 관련돼서 힘을 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보건복지부에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산업협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게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계적으로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다, 그 연구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연구는 사실 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관련해서는 뭐 좀 정부나 뭐 또 국회에서 좀 관련돼서도 저희도 좀 객관적인 연구라도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까 조승 의원님께서 뭐 보건복지부와 뭐 문화부가 같이 합동으로 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같이 또 논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이런 객관적인 연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의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게임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관련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홍보나 노력도 저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많이 접하게 되는 저희 업계분들이 사실 모바일 앱이나 뭐 블록체인 신기술이나 다른 그런 새로운 그 IT 산업 쪽에서 뭔가 기여도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시 그쪽에 다시 게임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굉장히 이런 관련된 4차 혁명 관련된 많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 게임 산업 인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더 열심히 키워나가고 또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저희가 넘버원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해 나갈 것이고 사회 소통을 잘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본부장님,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 저도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게임은 매력 산업이거든요. 콘텐츠라는 게 매력적인 것들을 하고 그 매력에 빠지고 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경쟁하면서 커나는 산업인데 사실 정부에서 게임 문화와 관련된 얘기들은 과몰입이라든지 중독 예방이라든지 며칠 전에도 지금 나왔는데 매력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만 계속 나와서 참 뭔가 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좀 제대로 활성화 못하고 좀 지원을 못한다는 개인적인 연구자로서의 좀 안타까움들이 있는데요. 좀 콘텐츠진흥원 주문부처로서 이런 좀 발전적인 논의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가몰입이나 이런 쪽에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반대쪽이 처음에 이제 여가부라든지 뭐 복지부라든지 최근에 복지부라든지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이제 뭐 좀 연구를 한 측면이 좀 있고요. 변명이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 쪽 진짜 게임의 어떤 문화적인 뭐 의미라든지 그 중요성 뭐 어떤 가치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 뭐 게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어릴 때 뭐 숨바꼭질 뭐 이렇게 소꿉놀이 하던 거 오프라인에서 놀던 게 그냥 디지털 PC나 뭐 이렇게 디지털화된 게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누가 최근에 재밌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뭐 게임을 하면서 저기 의사 선생님들 눈치를 봐야 되냐? 게임은 그냥 시간 때우기고 그냥 취미 생활일 뿐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냥 그 청소년들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복, 작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냥 취미일 뿐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질환이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문화 연구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국제질병분류 ICD-11의 문제는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론들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들이 다 왔는데요. 사실 문제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혹은 그 둘러싼 여러 사회 환경들을 고려하지 못한 좀 위험한 섣부른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들은 거의 뭐 공통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우리의 노력은 뭐냐는 사실 좀 이렇게 뭔가 기대만큼 이렇게 뾰족한 이런 것들이 좀 도출되지 못한 그런 답답함을 사회자로서도 솔직히 느낍니다. 아마도 여기 많은 기자님들이 뭔가 좀 핵심적인 이 타이틀을 뽑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계실 거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예, 뭐 이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협회장님께서 좀 이런 오늘 토론과 관련돼서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이 토론회를 지켜보실 많은 게이머들 혹여 반대 측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업계 좀 우리나라 게임 혹은 세계 온라인 게임 종주국에서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거 한마디 쫙 해주시면 기자님들 오늘 기사 쓰시는데 편하시겠죠? 예,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플로우로 질의응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예. 네, 예. 굉장히 막중한 부담을 주셨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게임 자기의 질병 코드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맞지 않다, 부당하다, 굉장히 주관적인 시선이 섞여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저희가 노력해서든 저희 주무부처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든 관련한 데이터 연구들이 충실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데이터보다는 저희 데이터가 훨씬 더 객관성이 있고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연 장애가 있느냐, 문제가 되냐, 질병 코드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걸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 저희가 열심히 저희 주무부처 또 조선의원님처럼 저희에게 힘을 실으시는 입법부에서의 많은 지원도 함께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서 관련 데이터들이 온라인 게임 종주국인 한국에서 그런 연구들이 주도적으로 잘 또 국제적인 어떤 연구기관들과 또 교수님들 관련 그 학단체들과도 뭔가 공유해서 함께 국제운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내서 국제적으로 저희 관련 게임 종사자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맞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패널들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신다면 일단 저는 강실정 대표님이랑 그리고 한덕현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대표님께서는 해외에 지금 현재 게임 단체들도 이번 WHO에 관련해서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좀 반대 의견을 내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좀 찬성 측 의견과 그 반대 측 의견은 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대립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 교수님부터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WHO, 보건복지부, 저희 의사들의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찬성을 하고 어떤 의사가 반대를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은 목소리를 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학자들도 그렇고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전 질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종적 연구라든지 진단 기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은 뭐 이게 제대로 된 진단 기준이든 뭐 좀 부족한 진단 기준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내놓고 그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환자들이 얼마만큼 있는 건지에 대한 일단은 한번 부족하지만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게임을 가지고 게임에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혀 없다. 게임은 완전 클리어하고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게임으로 인한 문제는 실제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두 그룹이 사실은 맞대어 있는 상황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쪽은 제대로 된 진단 기준이 아니면 이게 유병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심지어는 그 문제가 포커스되는 부분이 잘못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말이 길어지지만 사실은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가 일상생활이 다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포커스가 게임을 많이 하는 쪽에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잘못하는 거에 대한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격성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는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제일 나중으로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폭력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못하는 것,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진단 기준 체계가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가만히 있는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이 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게임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우울증 혹은 충동조절 장애 혹은 주의력결핍 과행동 장애를 먼저 의심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단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논리 주장하는 파는 그쪽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추적을 해보자라는 쪽은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든지 뽑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외 극기 관련 협동체들과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게임 그 질병 코드화에 대한 지도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정확히 객관적 갖고 있지 못한 주관적인 시도라는 부분과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 게임은 즐기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한덕현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정신과 의사이신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근데 알코올 중독 전문이시고요. 그분과 통화를 했을 때 그분은 WHO 이 게임 중독이 등재된 거를 그거 몰랐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논의하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게 게임 중독 이 문제를 그냥 중독 물질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행동 중독 마치 도박 그런 것과 비슷하게 행동 중독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 관련해 가지고 반론을 하자면 어떤 식으로 반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경정신학회에서 춘계, 축계, 학술 대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의견 교류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 게임 업계에 관련돼 가지고 입장 같은 걸 발표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작년 대한신경정신과 추계학회 때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논의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쪽 파트로 나갔고 저쪽 인터 디톡스 그룹 나와서 그동안에 연구한 거 가지고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방금 의견 내주신 게임 업계 혹은 게임 관련 쪽에서
대한신경정신과 학회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한번 학회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사용 장애를 소위 말해서 도박 중독, 갬블링 디스오더와 같이 보는 의견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넌 케미칼한 화학 중독, 알코올이나 그다음에 마약 중독이 아닌 어떤 행위에 관련된 그걸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라는 거에서 누구나 들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외국에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은 갬블링 디스오더를 연구하는 분들이 게이밍 디스오더로 넘어와서 그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거에 대한 템플레이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껴 맞추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게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실제로 작년 11월에 여기 왔다가 마크 그리피스라는 분은 갬블링 디스오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게이밍 디스오더는 갬블링 디스오더와 똑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너 게임 하니? 했더니 자기 게임은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 공부해서 안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표한 저널 오브 비헤이버 어딕션에다 뭘 발표했었냐면 갬블링 디스오더와 게이밍 디스오더에 대한 두 개의 구분한 뇌 사진을 실었거든요. 네, 뭐냐면 그냥 갬블링 디스오더와 게이밍 디스오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 자체는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다는 거고 뇌 자체가 그 스토리텔링을 인식한다라는 인지 회로 자체가 갬블링 디스오더보다 훨씬 더 발달되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나왔던 어떤 갬블링 디스오더와 게이밍 디스오더의 차이점이고 그래서 게임을 아는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와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중독을 공부하시고 중독에 포커스되어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식이나 홍보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관심과 이렇게 질문해 주신 관객과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우리 박수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